첫 번째 유형부터 접근해 볼게요. 정가, 원가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식을 세우려면요, 자, 다음과 같은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익금에 대한 식을 세울 텐데요. 그 이익금은요. 자,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판매가가 있겠죠. 그 판매가에서요. 처음에 원래 가지고 있는 원가를 빼주시면 그게 바로 이익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판매가를 알기 전에요. 우선요. 우리는 원가가 있겠고요. 그 원가를 가지고 정가를 설정하고, 자, 정가대로 팔면 좋은데 우리가 잘 안 팔릴 경우는 보통 할인해서 팔지요. 그래서 할인 판매가,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원가가 A1이다. 근데 B%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우리는 설정하자라고 했을 때, 자, 다음과 같이 식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기존에 있는 원가에다가요. 자, B%의 이익을 붙인다라고 한다면 1 플러스, 할인한다 그러면 1 마이너스 였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붙이는 거니까 1 플러스. B%라는 건 분수로 100분의 B에 해당되지요. 자, 이렇게 곱해주면 우린 정가가 되더라라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정가대로 팔면 좋은데 잘 안 팔릴 경우는 할인을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 정가가 C1인데 D% 할인하자라고 했을 때는요. 할인한 판매가는 어떻게 설정하냐? 기존에 있는 정가에다가요. 할인인 경우는 1 마이너스였습니다. D%가 100분의 D를 곱한 금액,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매가까지 설정한 후에요. 우리는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준 게 바로 최종적인 우리가 남는 이익금이다라는 거,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이 내용 가지고요. 우리가 직접 적용을 시켜 볼 겁니다. 자, 1번 문제예요. 어느 자전거 가게에서는 자전거 한 대를 정가의 16%를 할인해서 팔아도 주인은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남는다. 뭐 이렇게 16% 할인해서 팔면 20% 이상의 이익이 남는데요. 이 자전거의 원가는 정가의 몇 퍼센트 이하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보자면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거는요. 원가는 정가보다는 낮은 금액일 거야. 그쵸? 근데 원가가 정가의 몇 퍼센트 정도 낮냐, 몇 퍼센트에 해당되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보죠. 자, 식을 세우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보시면 돼요. 편하게요. 자, 예를 들어서 원가가 70원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정가가요, 100원이라고 해보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우리가 답은 뭐라고 쓸 거냐? 원가가 정가의 몇 퍼센트예요? 라는 거. 이하라는 표현은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우선 몇 퍼센트예요? 라는 비율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는 정가의 몇 퍼센트냐? 정가가 분모로 가고요. 원가가 분자로 가서요.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야 비율이 나오죠. 아, 그래서 약분하고 나면 70%. 원가는 정가의 70% 정도 차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구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가분의 원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정가분의 원가 곱하기 100. 이거를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정가, 원가 이제 설정이 들어가야 될 텐데 문제를 보시죠. 원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지요. 그래서 쌤은요, 원가를 A1이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가를 설정할 수 있겠는데 몇 퍼센트 이익을 붙일 거냐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할인한다는 건 최종적으로 할인 판매가 할 때 이야기고요. 몇 퍼센트 이익을 붙인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A1에다가요, 예를 들어서 X%의 이익을 붙인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100분의 X, 다음과 같이 정가를 설정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정가대로 판 게 아니에요. 자, 16% 할인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판매한 할인 판매가를 설정해 보자면, 자, 기존에 있는 정가, 다음 금액이었죠. 여기다가 1 마이너스 16%니까요. 100분의 16. 자, 이렇게 곱해준 게 바로 판매가입니다. 자, 이렇게 팔았더니요,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이 남는다. 그러면 이익금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익금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자면, 자, 판매가요. 판매가에서 뭘 뺀다고요? 바로 원가를 빼준다. 자, 원가 A를 뺀 게 바로 이익금입니다. 근데 그 이익금이 얼마에 해당되느냐? 바로 원가의 20% 정도 차지한대요. 그래서 원가
A1에 20%면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이 금액 이상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걸 좀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건데요. A가 각 항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A분의 1을 양변에 곱해주시면 A 사라지면서 1 되지요. 여기 A 약분 해서 좀 간단히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 빼기 100분의 16입니다. 1이 100분의 100이에요.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16 빼면 100분의 84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요. 자, 요게 여기서 1을 뺀 거죠. 네, 이항하겠습니다. 1을 이항하면요. 100분의 20 더하기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00분의 120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됐죠? 자, 양변에 100을 곱하면 분모에 있는 100이 사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 플러스 100분의 x만 남겨놓자면 84를 양변에 나눌게요. 그러면요. 84분의 120 이상입니다. 라는 걸 구해낼 수 있어요. 됐죠? 뭐 약분 가능하겠지만 이 정도까지만 멈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왜 멈췄나요? 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걸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자고요. 자, 최종적으로 뭘 구하라고 했었냐? 라고 했을 때, 자, 이걸 구하고 싶었어요. 그쵸? 원가가 정가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냐라는 거죠. 자, 우리는 원가를 A1이라고 놨고요. 정가를 다음과 같이 놨죠. 그래서 자, 그대로 우리가 설정한 거 가지고 정가 분의 원가 곱하기 100 이걸 구하고 싶다고 얘기했죠. A 약분하고 나면요. 다음과 같이 1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x를 굳이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1 플러스 100분의 x가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있네요. 자, 요거 가지고요. 요 값의 이하 범위를 구하고 싶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 봐보세요. 양변에 역수를 취하겠습니다. 역수를 취하면요. 1 플러스 100분의 x 분의 1이 되겠지요. 그렇죠? 자, 역수 취하면 분모방이 바뀐다라고 배웠고요. 역수 취하면 120분의 84가 될 거야. 됐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좌변에다가 100을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x 분의 100을 구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자, 구하고 싶은 최종적인 답입니다. 자, 그럼 120분의 84 곱하기 100 바로 요 값이에요. 자, 우리가 구해보세요 라는 건 선생님이 네모 박스 치고 있는 값이고요. 그게 얼마 이하냐, 몇 퍼센트 이하냐 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퍼센트 값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공식화 시켜서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약분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4로 약분해 보겠습니다. 4, 2, 8, 4, 2는 4. 자, 여기가 30.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으로 또 약분할까요? 7 이렇게 되겠죠? 10 약분합니다. 그러면 7 곱하기 10만 남죠? 아, 그래서 70% 이하. 뭐라고요? 다시 한 번씩 써드릴게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다음과 같은 값은요. 바로 70 이하다. 이 70이라는 게 비율, 퍼센트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 그래서 몇 퍼센트 이하입니까? 라고 했으니까요. 정답은 70% 이하입니다. 라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다소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어떤 물건의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여 팔았어요. 그런데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판매 가격을요. A% 이상, B% 이하로 할인하여 팔았더니 이익이 원가의 10% 이상, 12%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다.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이상, 이하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사실 부등식에 대한 표현인데요. 사실상은 방정식으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했을 때요. 봐봐요. 자, 원가가 있을 거고요. 20% 이익을 붙여 팔았어요. 네, 우리는 안 팔리니까 할인해서 팔죠. 근데 A% 이상, B% 이하. 딱 판매 가격을 할인하는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범위로 A% 이상, B% 이하예요. 그럼 지금 A가 커요, B가 커요? 그냥 숫자로 보자면 당연히 A보다는 B가 큰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A% 할인했다라는 건 더 적게 할인한 거야. B% 할인한 것보다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A% 더 적게 할인하면 우리는 이익금이 더 많이 남겠죠. 그래서 이익금이 20%가 아닌 12% 제일 많이 남았을 때 해당되는 게 이거야. 둘을 매칭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판매 가격을 A% 할인했을 때 12%의 이익이 남는다는 이야기구나. 말이 되지요. 그죠? 자, 반대로. 가장 많이 할인한 B% 할인했을 때 가져가면 너무 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이익금이요, 많이 안 남을 거야. 제일 최소로 남는 10%에 해당되는 걸 거다. 이게 매칭을 시킬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상황. 쌤이 아까 했던 거 있죠? 가장 적게 할인한 거야. 자, 이게 우리는 A% 할인 한 상황에서는 뭐가 12%의 이익이 남는다. 까지 이렇게 매칭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 상황이요. 자, 가장 많이 할인한 B% 할인해서 팔았을 때는요. 우리가 자, 여기 세모 10% 이익이 남는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방정식을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지요? 좋습니다. 부등식에 대한 해석이 끝난 후 방정식을 세우려고 합니다. 좋아요. 자, 갑니다. 원가라는 게 없어. 딱히 없으니까요. 우리는 뭐 라지 A1 이렇게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0% 이익을 붙여 팔려고요. 그럼 정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라지 A예요. 1 플러스 20% 이익이니까 100분의 20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1 플러스 100분의 20 1.2에 해당되는 거 이해가시나요? 오케이. 100분의 120이니까 통분하면 1.2A1으로 정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A% 할인해서 팔 거예요. 그러면 1.2 A1 여기다가요 1 마이너스 100분의 A를 곱한 금액으로 팔겠죠. 이게 판매가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 원가인 라지 A1을 빼주면 이게 바로 이익금인데요. 이 이익금은요 몇 퍼센트가 남는다? 바로 우리는 원가의 12%의 이익이 남는다. 원가가 라지 A였죠. 거기에 12%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되었습니까? 좋습니다. 자, 양변에 A분의 1을 곱하면요. A 다 약분돼서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1.2에 1-100분의 A는 빼기 1은 자, 100분의 1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이항해 주시고요. 그쵸? 자, 1.2라는 거. 자, 보세요. 풀이해 보면 1.2에 1-100분의 A. 요게 이제 1 넘어가면요. 100분의 100. 그럼 100분의 11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1.2. 자, 거기다 1.2에다가 이제 100으로 나누는 건데요. 자, 100분의 이렇게 쓰죠. 1.2A. 자, 이게 100분의 112다. 자, 이제 정수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1000을 곱할게요. 그렇죠? 1000 곱하면요. 이렇게 되겠고요. 그렇죠? 1000을 곱해주면 12A. 1000 곱하면요. 다음과 같이 되겠죠.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해할게요. 12A는요. 1200에서 1120을 빼는 거니까 바로 80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A를 구하면 12분의 80이네요. 그러면 4로 약분해 볼까요? 4, 32. 4, 8. 3분의 20입니다. 라고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적용시켜 볼 텐데, 자, 10% 우리가 할인 했더니 10%의 이익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B%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B% 할인하면 10% 이익이 남는다. 자, 보죠. 정가가 1.2 A1이었는데요. B% 할인하니까 1-100분의 B. 자, 여기서 원가를 빼주면 이게 바로 이익금인데, 이익금이 바로 원가인 A의 몇 퍼센트? 10% 이익이 납니다. 100분의 10. 자, 풀이 과정은 완벽하게 지금 풀이한 거와 동일하니까요. 따로 풀어드리진 않을게요. 직접 한번 계산할 수 있겠죠? 완벽하게 동일해요. 자, 직접 풀어보시면 이제 B가 얼마 나오냐라는 거 3분의 25 나오는 거 확인하셨으면 정확하게 쌤처럼 풀이한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한테 맡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요. 자, 3분의 25에다가요. 3분의 20을 더하면 3분의 45고요. 약분하면 15. 그래서 15가 정답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자,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 나왔을 때 우리는 기본적인 공식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거리를 설정해야 된다.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라는 가장 필수적인 기본 공식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문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면 직선 위에 출발점 A, B가 있대요. A, B 사이 거리는 120m 떨어져 있어요. 자, P는요, A에서 출발해서요, 오른쪽으로 가죠. 분속 24m의 속력으로 가요. 자, Q는요, B에서 출발해서요, 분속 8m로 이제 P하고 동시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쭉 움직이는 거죠. 그랬을 때 P하고 Q의 거리가, P와 Q 사이 거리가 24m 이상 56m 이하가 될 때의 시간의 범위, 출발 후에 시간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출발 후의 시간의 범위잖아요. 그래서 출발한 지 X분 후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보고요. 그 X분 후에 PQ 사이의 거리, Q와 Q 사이의 거리, 떨어진 거리가 자, 24m 이상 56m 이하다라고 이렇게 부등식을 세운 후에 우리가 풀이를 해줄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PQ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요. 자,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이 필요해요. P의 위치, Q의 위치를 알아야 위치끼리 빼야지 둘 사이의 거리, 떨어진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 이 직선 L을요. 쌤은요. 수직선으로 보겠습니다. 자, A하고 B 출발점이 다르지요. 그래서 쌤은요, A라는 걸 이거를 원점으로 놓을게요. 0이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B라는 거는 수직선상에 120이라는 좌표가 될 거예요. 됐죠? 좋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P가 떨어진 자, X분 후에 P는 어디에 있을까? P의 위치를요, 좌표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P는요, 원점에서 출발했어요. 그쵸? 근데 분속이요, 24m입니다. 1분에 24m씩 가요. 근데 X분이 지났으니까 24X만큼 갔겠지요. 그쵸? 자, 이게 바로 이 원점을 기준으로 그만큼 갔어요. 그 좌표, 우리 P의 위치가 되겠고요. 똑같은 방식으로요, X분 후에 Q의 위치를 파악해 보자면, Q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120 떨어진 120에서 출발했어요. 더하기. 자, X분 동안 얼만큼 간 건가요? 그렇다면 분속 8m로 갔으니까요. 8X만큼 갔겠죠. 이게 바로 Q의 위치예요. 아, 그럼 위치가 나왔으니까 이 둘을 빼면 거리겠죠. 뺀다는 게 무슨 얘기냐? 당연히 우리는 지금 좌표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자, 더 큰 좌표에서 더 작은 좌표를 빼야만 우린 거리가 나와요. 이해가시죠? 근데 누가 더 오른쪽에 있을까? 그건 X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개라는 거야. P가 더 오른쪽에 있을 때도 있을 거고 Q가 더 오른쪽에 있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문제 포인트 두 가지를 나눠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P의 위치, P가 더 오른쪽에 있는 경우, Q의 위치보다 더 큰 경우요. 더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경우 우선 첫 번째로 해보자면 자, 우리가 PQ 사이 거리라는 거는 P의 위치에서요. 자, 바로 Q의 위치를 빼준 거다. 라는 거죠. 이렇게요. 이게 바로 24 이상 56 이하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야. 됐죠? 한번 풀이해볼게요. 자, 이제 24x에서 마이너스 8x 빼주면 16x고요. 거기다 빼기 120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각 편에 이제 120을 더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44가 되고요. 120 더하시면 176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16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16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16분의 144거든요? 그러면 약분하면 9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근데 16분의 176은요? 자, 약분하시면 1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아, 그래서 x가 9 이상 11 이하다라는 범위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출발 후의 시간의 범위 x분으로라고 했는데 바로 9분에서 11분 사이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다라고 했습니다. 색깔 바꿔서 갈까요? 두 번째요. 자, 이제 우리는 P의 위치보다는
Q가 더 오른쪽에 있는 상황.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는 Q의 위치에서 P의 위치를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120 플러스 8x에서요. 24x를 뺀 게 바로 두 사이의 거리가 될 거예요. 이게 24 이상 56 이하 되는. 자, 요 부등식을 또 풀어주시면 정답이 또 하나가 나오는 거죠. 자, 보시면 8x 마이너스 24x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6x가 되어 있고요. 요 120 있죠, 여기. 그러면 각편에 120을 빼줄게요. 자, 24에서 이제 120을 빼주시면 마이너스 96이 되겠고요. 자, 56에서요, 120을 빼주시면요. 얼마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64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이너스 16으로 이제 각변을 나눠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마이너스 16분의 마이너스 64라는 거. 자,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겠네요. 그죠? 부동만 바뀌면서 4 이상 되고요. 자, 96을 16으로 나누시면 얼마가 되죠? 약분하면 6이 되겠네요. 부동만 바뀌면서 6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나왔네요. 4분 이상 16분 이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됐지요? 그래서 출발 후 시간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정답을 표현해 보자면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출발 후 시간의 범위를 했으니까 자, 4분 이상 그리고 6분 이하 라는 거 정답 하나 하고요. 자, 또 하나 9분 이상 그리고 11분 이하. 자, 요 범위일 때 우리는 요 둘 사이의 거리가 24m 이상 56m 이하가 된다 라고 답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 강물 유형 함께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강 하류부터 20km 떨어진 강 상류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왕복하는 배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배가 하류에서 거슬러 올라간 도중에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15분간은 떠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상류까지 도착하는데 2시간이 걸린 거야. 그래서 이제 상류에서 10분을 쉰 뒤에 1시간에 걸려가지고 다시 하류에 도착하였어. 중간에 배가 고장이 나서 떠내려간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강물 유형이 나온다면 우리는 설정해야 되는 게 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강물의 속력이 있을 거고요. 배의 속력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요. 강물 속력을 x라고 놓을 텐데, 자, 단위를 좀 보죠. 지금 거리가 킬로미터 단위고요. 지금 보시면 시간 단위가 주로 나오네요. 그래서 시속으로 쓸 거고요. 시속 x 킬로미터. 자, 이게 강물 속력이라고 설정할게요. 그럼 배 속력은요, 시속 y 킬로미터라고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쌤은요, 이렇게 강물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배. 자, 보시면 이쪽이 이제 하류라고 생각해 보죠. 이쪽이 상류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강물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상류에서 하루로 흐르는 게 강물이잖아요. 이렇게 하고요. 배는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됐죠? 다음은 첫 번째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황 볼게요. 자, 요 20km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식을 세울 거예요. 자, 하루에서요,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요. 15분간 떠내려갔어요. 고장나서. 그러면 15분은요, 이제 시간 단위로 바꾸셔야죠. 60분에 15시간. 그래서 4분의 1시간 동안 떠내려갔구나, 라는 겁니다. 됐죠? 근데 총 하루에서 상류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2시간 내내 배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왜요? 15분간 떠내려갔으니까 15분을 빼주셔야 돼요. 즉 2에서요 15분, 즉 4분의 1 뺀 4분의 7시간 동안은 배가 정확하게 그냥 제대로 올라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러니까 2시간 중에서 분리해서 4분의 7시간 동안은 배가 올라갔고 4분의 1시간 동안은 반대 방향으로 떠내려갔고 이렇게 된 거야. 그쵸?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배가 올라간 거리하고요. 거기다 이제 배가 떠내려간 거리 둘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20km 간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배가 4분의 7시간 동안 올라갔어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면
시간에다가 속력을 곱해야 되는데 올라갈 때는요 강물이 배 방향의 반대예요. 그래서 배의 속력에서요 강물 속력을 뺀 거의 속력으로 우리는 배가 올라가겠죠. 4분의 7시간 동안요. 그쵸? 그런데 이 거리에서요 우리는 빼줘야 돼요. 왜요? 떠내려갔잖아요. 그쵸? 계속 올라가기만 한 게 아니라 붕 떠내려갔어요. 얼마만큼요? 4분의 1시간이요.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 그때 속력은 그냥 강물 속력만큼만 떠내려갔겠죠. 그래서 강물 속력 x 곱하기 시간, 이렇게 4분의 1 x 킬로미터만큼 이렇게 반대로 떠내려간 거야. 어쨌거나 이렇게 한 게 결국은 20km를 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등식을 딱 세울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0분을 쉬고요. 1시간을 걸려서 다시 하류에 도착했어요. 하류로 갈 때도 한번 해보죠. 이렇게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류에서요. 지금 10분 쉰 거는 굳이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함정이에요. 그냥 1시간에 걸려서 다시 하류에 도착했다. 그러면 상류에서 하류까지 갈 때는 배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강물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네요. 속력 자체가요. 자, 둘을 더한 거의 속력으로 갈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갔더니 바로 20만큼 갔습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두 등식을 가지고 우리는 미수 두 개씩 두 개니까 우리는 연립해서 xy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x는 계산해 보시면 4 나오고요. y는 16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굳이 풀이까지 해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식 세우는 게 어려운 거니까. 지금 풀이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중간에 이제 배가 고장이 나서 떠내려간 거리예요. 떠내려간 거리가 바로 요거죠. 아까 4분의 1 x에 해당되는 만큼 떠내려갔다.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x가 4니까 1km가 떠내려간 거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